매드토크에서 점도표를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점도표를 통해 내년에 기준금리가 또 얼마나 내려갈지 전망을 해볼 수 있다면 이제 당장 앞으로 다가온 12월 FOMC에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할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지 시간 17일부터 18일에 걸쳐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만큼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쯤이면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을 전망인데요. 일단 다음 차트 한번 보실까요? 3대 주요 지수의 5년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023년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이렇게 3대 주요 지수가 크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금리 인하에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주식시장 위험 자산에 좀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를 선반영해서 시장이 먼저 올랐고요. 또 실제로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서부터 또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특히 올해의 마지막 FOMC 시장에 또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로 또 이야기 넘어가 볼까요? 올해 마지막 FOMC가 중요한 이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또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어떤 결정이 나올지 그리고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들어보면요. 좀 신중해야 한다,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 이런 신중론이 좀 부각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로써 12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12월 FOMC 주목하셔야겠고요. 또 향후 기준금리를 전망하는 점도표가 공개됩니다. 3, 6, 9, 12월 1년에 4번밖에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내년을 앞둔 마지막 점도표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들이 바로 12월 FOMC가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이 가운데서 시장은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반길 만한 소식 한 가지는 내년 인하에 대한 전망은 낮췄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내년 중순이면 3%대 초반까지도 예상을 했었지만 보시면요. 이번에 한 차례 인하가 된 뒤 시장은 1월에 한 차례 더 그리고 이후 7월 중순쯤에 한 차례 더 인하가 이뤄지는 단 2번의 인하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라는 연준과 눈높이를 맞춰 나가고 있죠. 하지만 일단 12월 FOMC만큼은 스몰 컷 0.25%포인트를 내려야 한다, 내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시점마다 조금씩 가능성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5%에서 99%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12월 인하는 기정사실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죠. 다음 페이지도 함께 보실까요? 그런데 이런 인하 기대감에 제동을 거는 사람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제이우즈 프리덤 캐피털 마켓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입니다. 9월 기준금리가 인하된 이후 실업률, 그러니까 고용시장은 안정화가 됐는데 인플레이션 수치가 위로 조금 올라왔다. 사실 인하가 시작된 이후로 매달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이 오르는 게 단순히 스티키, 정말 끈적해서 잘 안 내려오기 때문인 걸까? 아니면 다시 올라가는 새로운 추세가 나타난 것일까? 라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살짝 내비치며 금리 인하에 살며시 제동을 거는 모습이었죠. 조금 더 강한 제동을 건 인물은 에드 야데니 리서치 회장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기대하는 건 안 좋은 생각이다라고 콕 집어 말을 했죠. 파월 의장은 최근에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수요일에 왜 굳이 인하를 해야 하는가? 인하할 필요 없다. 여기서 멈춰서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죠. 에드 야데니 리서치 회장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어조로 말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들 하나하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강해도 너무 강하다라는 겁니다. 애틀랜타 연은이 지금 추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4분기 GDP 성장률로는 지금 3.3%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블루칩의 컨센서스보다 더 높게 형성이 돼 있기는 합니다만 블루칩 컨센서스도 보시죠.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이 강한 와중에 금리 인하까지 해버리면 더욱더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고 그렇다면 버블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주장이고요. 고용시장이 강한 것도 지금 한 가지 이유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고용시장을 좀 부양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텐데 이미 고용시장 잘 가고 있으니 굳이 인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실업률이 낮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고요. 세 가지 이유 함께 더 보실까요? 먼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증시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치고 올라오는 3대 주요 지수 확인하고 계신데요. 이 가운데 금리가 인하되면 위험 자산에 더 쏠리게 될 테고 증시가 버블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이유도 주장을 했고요. 또 랠리를 이어가는 금값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시 금의 매력도가 부각되면서 수요가 더 가팔라지면 버블이 될 수 있다. 또 랠리 이어가는 비트코인 가격을 두고도 버블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블 상태로 진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속도 조절 12월부터 나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월가에서의 중로는 12월에는 일단 금리를 인하하고 1월부터 동결을 한 뒤 차근차근 조금 더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는 건데요. 12월 금리 인하부터 이렇게 제동을 거는 인물들이 있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대응할 때는 어떤 전략을 써야 할지 참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늘보 같은 전략을 한번 쓰시는 건 어떨까요? 12월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 돼 있는 만큼 이미 선반영돼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1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을 비롯한 많은 연준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점도표와 코멘트를 확인한 다음 한 박자 쉬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